자, 우리 흥버가가 6, 7차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판소리로. 물론 5차에는 춘향가도 있었습니다만은, 우측에 점포학습의 요점 정리 한번 봅시다. 먼저 판소리 사설 그 대본이고, 문체는 동일한 어구 반복이 많아요. 대꾸도 있고. 2번 생생한 구어. 그다음에 셋째 줄 전라도 사투리. 그러니까 원래 이 판소리는 지역이 조금 한정성이 있어요. 전라도 방언이 많죠. 반면에 탈춤은 전국적 분포를 보이고, 표현상 특징 이번에 한번 보시죠. 가난타령, 박타령, 돈타령. 이 절정 부분에 쭉 나오는데, 가난타령은 슬프니까 진양조, 옆에 적어서 진양조. 박타령은 변조가 있습니다. 처음에 천천히 타겠죠. 그러면 진양조에서 나중에 빨리 기대치가 높아지니까 그 휘몰이로 바뀝니다. 이거 조금 이따 내용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돈타령은 중중머리, 약간 빠르게. 돈타령, 이런 삽입 민요들이 많습니다. 또 3번에 보니까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 우리 소설의 문체할 때 배웠어요. 편집자적 논평은 그 서술자가 광대 아닙니까? 광대, 작가의 감정. 작가 광대의 셈입니다. 광대의 감정과 심리를 바로 작품 속에 직접 들이댑니다. 그 아니 명관인가 뭐 이런 식으로 저사령 거등보소 뭐 이런 표현들. 또 배경 한번 읽어두고 시점, 전적 작가, 주제, 빈부의 갈등. 빈부의 갈등은 이제 한편으로 이건 경제적인 이면으로 보는 겁니다. 조선후기 경제적인 측면. 이번은 형제간의 우위는 뭐로 본 거예요? 양반의 이데올로기로 보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주제의 이원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원래 담당층이 평민입니다. 광대와 고수. 광대는 판소리 노래하는 사람이야. 잘하는 사람은 특히 명창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불렀는데, 그리고 이걸 놀게 한 사람이 양반들이란 말이야. 좌상객 앉아가지고 돈을 주고 놀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기호에 맞춰줘야겠죠. 그러니까 언어 표현도 두 가닥으로 나오고 주제도 이원적이에요. 그래서 금방 나오는 형제간의 우애는 이건 바로 충효 이데올로기에 관련되죠. 그래서 이건 표면적 주제라 그러고, 또 빈부의 갈등 같은 것은 조선후기 경제상이 비춘 이것은 바로 이면적 주제. 이런 언어 표현의 이원성, 주제의 이원성 이런 것은 바로 담당층과 수용층이 각각 양반과 누굽니까? 바로 평민이었던 이런 데서 관련이 된 내용들입니다. 다음 출전 박봉수를 불렀던 흥보가다. 절정 부분입니다. 작품 이해 한번 읽어두고요. 작품 한번 쭉 들여봅시다. 안일이는 창으로 노래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로 엮어갑니다. 흥보 좋아라고 박씨를 딱 주워 들더니만 여보소 마누라 제비가 박씨를 물어왔네요. 흥보 마누라가 보더니 여보 영감 그거 박씨가 아니고 연실은 연꽃 씨앗 있죠. 인갑서 연실 어서 이 사람아 연실이라는 게 말이 당찮네. 강남 미인들이 원래 월나라는 미녀들이 많았잖아요. 원래 연꽃 씨앗은 연밥이라 그러죠. 그 연꽃 씨앗을 갈아다가 얼굴에 바르는 분으로 썼습니다. 화장품으로. 그 미인들이 그 채련곡이라는 이런 노래들도 있죠. 연꽃을 채집하는 노래. 그 화장품으로 옛날에 썼어요. 미인들이 다 따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강남 미인들이 초야반병 날 밝을 적에 죄다 따버렸는데 쟤까지 놈이 어찌 연꽃 씨앗을 물고 오겠는가? 네 박심은 내서 놀다가 물고 온 놈이지. 옛날 밑줄 수란이가 배암 한 마리를 살려 그 은혜 갚느라고 구실은 구슬입니다. 물어왔더니만 하는 것은 뭡니까? 결초보은. 그럼 백골란망 이런 거죠. 한자성어가 통하죠. 결초보은 이런 건 이제 밑줄 그어놓고 이제 한자 편으로 바꾸면 이렇게 문제로 가끔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물고 오는 게 고마울게 우리 이놈 심세. 자 밑줄 그었습니다. 동편 처마 담장 밑에 그릇 놓고 신장 놓고 박을 따덕따덕 잘 묻었겠다. 걷다 동그라미. 여기 시험 문제인데요. 다음 중 안일이를 고르면, 안일이는 사설이잖아요. 이야기로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이야기. 안일이의 주로 주특징이 뭐냐 하면은 종결 영음이 걷다, 다음에 연결 영음이 뭐 하였는디 이런 것은 한
80% 정도가 아니리다. 무조건은 아니고 이런 표현이 있으면 주로 이야기를 연결해주는 아니리다 알아두시면 돼요. 두 번 시험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장단과 그 내용 구분해서 그죠? 단순히 장단의 흐름을 빠르게 외워가지고 적용을 못하면 곤란하잖아요. 지문에 여러 가지 판소리 지문을 딱 이렇게 1, 2, 3, 4, 5번 선택지로 갖다 놓고 윗글에서 아니리를 고르면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특정화시키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뒤는 이제 박이 크는 모양을 과장했습니다. 과장법. 수일이 되더니 박순이 올라오는디 북채만, 북을 치는 채 있죠. 또 수일이 되더니 홍두깨만, 지둥만, 박순이 이렇게 크더니만은 박입사기 삭감만 해가지고 홍보집을 꽉 얽어 놓으니까 9년 지수, 장마가 져도 과장이 심하죠. 홍보 내지 물샐 리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샐배 만무하고 지동의 홍보집 쓰러질 수 없겠다. 홍보가 그때부터 박덕을 보던가 보더라. 약간의 뭡니까? 복선적 요소가 있죠. 박덕, 홍보가 박으로 인해서 뭔가를 이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뭔가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건 또 한편으로 창자의 생각을 얽어 놓은 것이죠. 이게 뭐다? 또한 편집자적 논평이란 말이야. 어디 한번 바로 문제 접목합시다. 1번 보세요. 점프 예제. 개과 같은 목소리 형태는 편집자적 논평. 그죠? 본관 하나 말이 음봉 소견들이 험하는 하나 많은 소리 후딘만 서놨겠다. 밑줄. 많은 소리 후딘만 서놨겠다. 여기 보면은 이제 저 양반에게 뭐 한상 갈비 대령 해라. 음봉이 저 사람도 꼴을 보니 양반의 말썽에는 안 치고 술잔에 권함이 없다오. 음봉은 이제 양말 알아보는 거예요. 춘향가에서. 그래서 이 누굽니까? 뭐 생일을 맞은 변학도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봉 소견들이 험하는 만원 해놓고 뒤에 말줄임표 있잖아요. 그럼 기분 더럽게 나쁘죠. 시쳇말로 뭐 변학도가 시발시발 해설입니다. 요 뒤에. 그런데 이걸 해놓고 하니 많은 소리 뒤에 입맛이 사납게 욕지거리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뭐예요? 바로 편집자적 논평이겠고 노기 홍상 기생들은 백수나삼 높이 들어 춤을 추고 지하자 두동실 하는 소리 의사또 마음이 심란하구나. 거기 밑줄 그어봐요. 여러분 편집자적 논평은 필자 즉 작가입니다. 판소리 같은 경우에 광대예요. 이런 사람의 감정을 넣는 것이에요. 여기 의사또 마음이 심란하다는 것은 전적 작가 시점에서 작가의 감정이 아니라 그 인물의 감정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의사또 마음이 심란하다는 얘기예요. 전적 작가 시점의 인물의 감정이. 고점이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작가 즉 광대의 감정이나 생각이냐 아니면 등장인물의 감정이냐 그 차이예요. 2번이 정답이죠. 다음 3번에 한참인이 절길 적에 춘향모 들어와서 가없이 절기하는 말을 어찌다 소라하랴 말하겠는가. 춘향의 높은 절개에 광제기 되었으니 어찌하니 좋을선가. 여기 어찌하니 좋을선가. 요건 편집자적 논평. 어사또 남원공서 닦은 후에 춘향 모녀와 향란이를 서울로 처행할 때 위 찬란하니 세상 사람들이 누가 하니 칭찬하랴. 칭찬할 만하다 라고 판소리 화사가 얘기한 거예요. 자, 한번 계속해서 앞으로 오세요. 그때는 어느 때인 거 8월 대명일 추석이로구나. 이건 다른 집에서는 떡을 한다 해서 뭐 추석 빔을 하고 뭐 난리죠. 이럴 때는 속담이 비교 열등입니다. 뭐 그냥 평소에 가난하면 잘 모르지만은 명절 맞으면 가난은 더 서글퍼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명절에 우리 청년 대학생이나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 첫 번째, 결혼. 야야, 니 언제 결혼하는데? 우리 그 처가 쪽에도 지금 사촌 우리 집사람 여동생 내 처제죠. 사촌 여동생이 지금 42이에요. 공무원인데 결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좀 사람들마다 그런 얘기하면 얼마나 본인은 짜증받게. 그지? 그러니까 뭐 옆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로서는 뭐 무슨 뭐 가끔 묻거든. 본인들은 안 묻고 장모님한테 물어보면 어찌 그 결혼 안 합니까? 선은 보는데 가서나가 눈가리가 높아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공무원 직장도 있겠다면 눈가리 되게 높대 가고 이러면서. 그 얼마 전에 선본 사람은 머리가 대머리라고 안 하고
어떤 사람, 어떤 분은 나이가 자기보다 한 살 많다고 안 하고, 자기보다 한 살 많은데, 그러니까 뭐, 자기는 뭐, 서너 살 연하는 주면 돼야 안 되냐, 뭐 이런 시각이고, 직권하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뭐 어떤가 모르겠는데, 결혼 말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뭐 하지 말고, 야, 너 언제 취업하는데? 이런 말 참 상처입니다. 자기는 염려지만, 배려라는 마음은요, 이번에 그 박원순 시장이 잘 이렇게 올려놨대. 뭐라고? 배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 배려는 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말이란 얘기예요. 그게 배려란 거예요. 어쩌면은. 그 상처 줄만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또 결혼 가돼가지고 애기도 아직 없는 사람들은 왜 애 안 놓나? 이건 뭐 충격적이죠. 그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혼, 취업, 진학. 너 이마 어느 대학 가냐? 뭐 이것도 좀 대학을 좀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학을 못 갔을 경우에 또 상처가 돼요. 이런 세 가지는 지금 시대의식과 함께 질문을 되도록이면 하지 말 것. 뭐 여러분도 그런 바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연히 질문이 나올 만한 그런 좌석에 스스로가 가시방석이 되어서 앉아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지금 하는 짓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뭐 당일날은 빠지지만 나머지 와서 조용히 학습을 하는 태도를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것도 습관을 기르는데 또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나 수업의 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명절이나 이런 시기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썩 좋은 시간만은 아닙니다. 또 잘 보내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런 좀 감안을 좀 해두세요. 자, 이어갑니다. 이 부분도 남들은 그지. 남들은 지금 아주 뭐 추석이 되어서 뭐 옷을 예쁘게 입고 뭐 가난하더라도 땡빛을 내서 뭐 무슨 쌀을 하고 뭐 밥을 하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 이번에도 뭐 가난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요즘에는 많이 이기적이 돼가지고 핵가족화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계산을 딱 짚어보니까 이번에 갔다 오는데 최소한 60만 원 은주어야 갔다 와요. 왜? 1인당 어른 최소한 10만 원씩 줘도 아버지 다음에 장인장 뭐 10만 원 30만 원. 애들이 또 많아요. 군사들이. 우리 마누라는 1,000원짜리 바꿔가라 5,000원짜리 바꿔가라 막 이런 얘기 합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러면서. 야, 그래도 우리 아들이 얻어오는 걸 생각해봐라. 우리 아들도 꽤 얻거든요. 돌아다니면 저라면은. 그러니까 뭐 그걸 가지고 계산은 안 하지만 그래도 애들 그 뭐 초딩 이런 애들 유치원 다니는 귀여운 애들 한 바퀴 절하는데 예? 고모부가 되고 또는 뭐 큰아빠가 돼가지고 5,000원짜리나 1,000원짜리 몇 개 내고 이게 지금 할 얘기인가 싶은 너무나 서글퍼지더라고. 그 애들 뭐 한 군사가 많아요. 또 초딩, 중딩, 고딩은 나눠줘야 될 거예요. 초딩 만원, 중딩 2만원, 고딩 3만원, 대학생 5만원. 이러면 이게 한 30만원 또 나갑니다. 또 양가 합해가지고. 그게 뭐 아예 뭐 안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주변에 들어보면은 그냥 절만 받고 멀쑥하게 있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예 그게 뭐 미안한 감도 가지고만 나중에 보니까 내 혼자만 한 7만 원 나갔네 저거 가지고한테 저는 돈 한 푼 우리 아들한테 돈 10원짜리 한 푼도 안 주고 이러면 속상하거든 진짜. 그렇잖아. 나도 막 안 줬으면 싶은 이런 마음이 듭니다. 뭘 떠나서 주고받는 이런 관점을 떠나서라도 뭐 그런 생각 이런 생각하면은 참 여러 가지 복잡하죠. 그죠? 어쨌든 명절이 되면 사람끼리 가족끼리 화합을 위해서 서로서로 이래 만나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가 봐. 의무방어전 비슷하게 또 시댁 가는데 뭐 고부관계 갈등 뭐 여자분들도 이래가지고 싸움 부부싸움도 하고 살인까지 불러일으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예 그러면 안 가는 게 낫지 뭐 아예 그냥 온라인으로 돈만 보내드리고 뭐 이런 게 안 편하겠나 그지? 자 그랬지만 전통적인 한번 여러 가지 서로의 얼굴도 보고 요즘 인친척 간에도 소식은 고사하고 만나지도 않지 않습니까 잘 그만큼 아주 핵가족화 되어 있으니까 뭐 더러 한 번씩 보는 것도 좋겠지만 그게 지나치게 막 지나가는 말로 뭐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뭐 큰삼촌이 와가지고 야 너 임마 취직한다더니 대학원 졸업했지 너 언제 취직하나 이러면 가슴에 상처가 확 돼버려. 이건 배려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자기는 배려다 위해준다 관심이다의 의미로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조금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남들은 이렇게 잘 먹고 막 이러는데 가난해서 그것조차 못하는 흥부의 집은 비교 열등이란 말이야. 그래서 풍년거지가 더 설다 이런 거죠. 풍년거지 남들은 풍년인데 거지가 더 비교 열등으로 더 서러운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씩 가면은 여러분 친척들 뭐 자기 또래 비슷한 사람 취직한 친구들은 또 뭐 딱 양복 차려입고 오잖아요. 007 가방 들고 이렇게 또 딸내미도 한복 예쁘게 차려입고 또는 하이힐 신고 이렇게 막 옵니다. 와지고 슬랑 뭐 월급이 뭐 연봉 얼마네 가면 그 말만 들어 연봉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턱 무너지고 복에서 설거지 하다가 그냥 막 그릇 깨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와가지고 모든 거 아침밥 새벽에 먹고 토끼듯이 나와요. 토끼듯이 나와가지고 거북이가 막 밀고 공원을 조금 배회하다가 그냥 집에 와서 영화 한 프로 보고 또 공부 좀 하고. 네, 잘 안 되면 공부 안 되면 국어책 보세요. 국어책. 책은 스프링이지만 내 생각하면서 조금. 오늘 아침에 어떤 여학생이 와가지고 문제풀이반 여학생인데 내 꿈을 꿨대. 아침에 또 출근했는데 야 그래 야 내가 뭐 다른 사람의 영토에 왜 꿈의 영토에 들어가야 하냐. 우리 마누라 근소하기도 어려운데 고맙다 내 꿈 꿔서 이러니까 선생님 저는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꿈에 나타나요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기분이 좋아. 그래도 말은 그래도 너 반어법이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뭐 선생님 뭐 제가 그 관공서에 들어갈 때까지만 저희랑 같이 가요. 꿈에 선생님이 막 이별 인사하고 막 이러더래. 그건 반대라는데 막 어쩔 줄 몰랐다고 막 울다가 막 깼다면서. 울 일이 왜 있노 하니까 막 그래 얘기를 합니다. 한편으로 참 고맙기도 하고 그만큼 꿈속에서까지 신뢰감을 준다는 얘기겠죠. 조금 자랑삼아 얘기하면은 아주 다행입니다. 그래서 너 참 좋은 꿈이다. 그 길몽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도 이 뭐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이건 사실이지만 또 좋은 꿈들 생각하고 뭐 내 꿈 꾸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 잘 안 된다 싶으면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들 기억에 올리면서 공부도 함정합니다. 공부 함정하고 내 얘기 뭐 지나가는 얘기로 몇몇 마디 했지만은 또 가슴에 또 많은 교훈이 될 만한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더듬어가면서 한번 우리 흥보가에도 이런 상황 논리 생각을 하면서 한번 염탐을 해보자고 이어갑시다. 그래서 흥보 개첩에는 먹을 게 없어요. 자식들은 모두 밥 달라고 뭐 옷도 왜 안 입히냐고 막 땡깜지죠. 그래서 그 졸라 사니까 흥보 마누라가 앉아 울음을 놓은 게 가난타령. 이제 가난타령 삽입민요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무는 A에 들어갈 게 뭐더라? 슬픈 진양절. 아니 이걸 희머리를 부르면 얄궂죠. 그죠? 가난이야 가난이야 몹쓸 년에 가난이야 이렇게 빠르게 부르면 그건 뭐 얘기가 안 맞죠. 가난은 슬프니까 애연조니까 느리게 가난이야 가난이야 원수년의 가난이야 AABA형입니다. AAA 같죠. 통사구조의 반복 시에서 배운 바 있습니다. 잘 살고 못 살기는 묘숙임이었는가 북두칠성님의 집자리에 떨어질 적에 땅과 수백을 점지하는 거냐. 이런 것은 어디 운명론적이죠. 어찌 보면 뭐 풍수 비슷한 운명론적인 얘기고 어떤 사람 팔자주와 고대강실 높은 집에 호석으로 잘 사는디 여기는 이제 진양처지만 넌디가 나온다. 이런 데는 예배성이 다소 있죠. 안일히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인연의 신세는 어찌하여 밤낮으로 벌어서도 삼순구식 가로 이렇게 한자 성어 들어가기 삼순구식. 자 그래서 나온 김에 이제 삼순구식 3 크게 써볼게요. 3은 석삼입니다. 3. 순은 이제 이렇게 해서 날일자들 열흘순 요게 석삼 3일이고 요게 열흘이야. 한 달을 보면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가려잖아요. 그것도 순의 열흘. 최초의 한성신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순간지 하죠. 이거 순간적으로 내는 모양이다. 윤전기가 빨리 돌아가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순간이 아니고 열흘 만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삼순하면 요게 한 달이에요. 구식 그래서 구식 9번. 요게 한 달간에 9번이니까 3일이죠. 3일. 하루에 3끼 먹으니까. 한 달에 3일 밥 먹고 나머지 27일 굶는다. 이런 아주 가난한 살림살이입니다. 삼순구식. 그러니까 이런 구절은 전체 문맥으로 봐서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죠? 근면과 뭡니까? 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흥보 아내가 정답이야. 오늘도 비슷합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가난하더라는 얘기죠. 성실하게. 그래서 교과서는 늘 성실하게. 그죠? 진실하게 거짓 없이 그렇게 살면 쪽박 찹니다. 쪽박. 싫어. 제 보세요. 그게 쪽박이죠. 성실하게 노력합니다. 열심히 남 안 속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뭐 남 속일 일이 뭐 있습니까? 돈이 생기는 일도 아닌데 돈이 생긴다 손치더라도 남 속일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렇다고 후회는 없어요. 누가 잘 살았고 누가 또 그 사람의 삶이 어땠고 평가는 또 나중에 주어지는 법이겠죠. 여러분도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돈은 어느 정도 필요하겠으나 가치는 잃지 말게 바라고 자 그런 점 감안해 두시고요.
가장한 부항이 나고 자식들은 굶어 죽다. 아사, 굶어 죽다.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 이것이 모두 다 웬일이냐. 차라리 내가 죽을라네 미출. 흥보의 아내는 가난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맞죠? 흥보 아내는 내 잘못이다. 요즘은 이게 바뀌었죠. 가난하면 남편 무조건 무능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막 생활전선으로 나오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다고 이것이 이런 전통적인 봉건의 의미에서 여성관이 올바르냐 하는 것 가치는 현대적 다트에서는 좀 맞지 않습니다. 그죠? 이라 다시 오름을 우니 자식들도 엄마하고 모두 따라주는구나. 자, 다음 답은 아니리. 이제 지금 뭐예요? 돈 타령 바로 직전입니다. 쌀이 이제 막 나와서 어찌 떨어부어놨던지 쌀이 1만 9만 석유 계산이 안 됩니다. 돈이 1만 9만 양이야. 나도 어쩐 회계인지 알 수가 없지. 요 밑줄. 나도 어쩐 회계인지 어떤 계산인지 알 수가 없지. 이런 부분이 또 편집자적 논평이겠다. 흥보가 괴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노란 엽전 안개가 세리고 딱 있지. 썩 빼들고는 흥보가 좋아라고 한번 놀아보는데 여기가 아니지. 돈 타령 시작입니다. 약간 빠르죠. 중정머리 얼씨구나 저얼씨고 얼씨구나 저얼씨고 얼씨고 저얼씨고 지하자 좋구나. 얼씨구나 저얼씨고 돈 봐라 돈 봐라 얼씨구나 돈 봐라. 자, 가로해보세요. 잘난부터.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생살직원을 가진 돈. 이런 것은 돈에 대한 일반론입니다. 일반적인 돈에 대한 생각이에요. 돈의 뭡니까? 위력이라고 볼 수 있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이게 너무 지나쳐서 돈이면 모든 거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부귀공명이 붙은 돈, 이놈의 도나 아나도나 어디를 갔다가 이제 오느냐. 얼씨구나 돈 봐라. 야 이 자식들아 춤춰라. 로또에 당첨되다 일 보면 돼요. 요즘 같으면. 어따 이 사람들 이놈들 춤을 춰라. 이런 경사가 어디가 있느냐. 얼씨구나 저얼씨고 둘째 놈아 말 듣거라. 건너 말 건너가서 너고 백분임을 오시리라. 자, 밑줄 경사를 보아도 형제 볼란다. 이 돈을 얻은 기쁨을 형제같이 누릴란다. 여기에 바로 표면적 주제가 있잖아. 형제간의 우애, 이게 놀부를 불러오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형님은 얼씨구나 저얼씨고 지하자 저얼씨고 불쌍하고 가련 사람들 박흥물을 쳐줘. 나도 내일부터 기민을 줄란다. 밑줄. 돈에 대한 흥보의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위에 그자 생살직원을 가지는 가로하라는 것은 돈의 일반적인 위력으로 일반 사람들이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흥보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흥보만의 생각이에요. 흥보의 생각, 돈에 대한 생각. 뭐예요? 기민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줌 이런 뜻이거든요. 기민, 가난한 사람을 도와줌. 그렇다면 돈은 함께 나누었을 때 제가치를 지닌다라는 사고를 흥보가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빌 게이츠와 같죠? 돈 먹고 사회 하나 난단 말이야. 우리나라 재벌들은 욕먹는 이유가 하나는 안 해요. 그 이재용한테 다 물려주고 거짓으로 물려주려다가 또 벌금 맞고 이러는 동네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죠?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재벌들이 국민들의 희생에서 돈을 벌었는데 사회 하나니 그게 극도로 빈약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그러니까 문제가 상당히 있죠. 외국의 재벌들은 칭송을 받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좀 생각해보고. 자, 이어가죠. 예, 박흥물을 쳐줘. 나도 내일부터 기민을 줄란다. 얼씨구나 좋을씨고 여보시오 부자들 부자라고 폼 잡지 말란 얘기죠. 좌세 잡지 말고 가난 타고 한탄하지 마라. 엊그제까지 박흥보가 문전걸식을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니 지구명에도 볕들 날이 있죠. 석숭이와 도주공 이런 사람들은 전설상의 부호들입니다. 중국의 굉장한 부자들이에요. 그 우리나라 중국의 성룡 또 무슨 주연발 이런 사람 억만장자라 그러더구만. 성룡은 자기 전용 헬기도 있고 이러죠, 그죠?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갑부들도 그만큼 살 수도 있겠지만, 그래 살 수도 있고 또 헬기 타고 다닐 수도 있고 외국으로 막 전용으로 그만큼 필요로 하니까. 또 구급 공무원이 비록 관직은 떨어지지만 하급 관리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그죠? 어떻습니까? 토시키고 프린트기를 돌린들 헬기 탄 것만큼 부러워 안 해도 돼요. 자기 일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액수는 비교할 게 아니잖아요. 액수. 그 사람이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행복 지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기 일의 만족도가 높음에 따라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 자꾸 비교하면 자기가 헤엄쳐가져요. 나도 젊을 때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선생은, 잘 나가는 EBS 선생은 한 달에 뭐 억을 번다는데, 예? 지금도 아마 그래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메가스터디 같은 거. 그 억을 본다, 뭐 스타 강사라 그래가 화장 정도가 아니고 요즘 막 여자분들은 전부 한 8, 90%는 대부분 뭐 합니까? 성형해서 나옵니다. 여자, 거의 여러분 공무원 일의 선생님들만 보더라도 여자 선생님들이 대부분 미녀로 막 쫙, 미녀 군단이에요, 그냥. 이 사진들 보면. 물론, 조금 뭐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누군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새삼스럽게. 자, 어떻든, 얼굴로 한몫 먹으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그게 또 좀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이 그래. 물론 요즘 아무리 시대가 얼굴 시대라지만은, 이 강의 이전에, 그제? 껍데기 보고 들어가는 거야. 아, 예쁘다. 그러면 막 가서 강의 수강하고. 미쳤지, 뭐, 미쳤지. 그래가 경찰이 내가 뭐 하겠습니까? 눈에 여자만 보이고. 그죠? 예쁜 여자만 보이고. 사실, 아무리 그런 시대라도. 선생님 무슨 소리 합니까? 뭐, 우리 보통 보면, 같은 값이면 나옹치마라고. 뭐, 겉은 어떨지 몰라도, 또 실제 공부를 어떻게 가르치나, 교수 학습, 이런 것은 뒷전입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한번 계속 연결해 갑시다. 그래서 전설상에 누구다? 실제는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석숭의 도주궁, 아주 대단한 가포들이죠. 보라하며 도주경을 내가 부러워하겠는가? 얼씨구 쫄씨구 얼씨구 졸씨구 얼씨구나 좋구나. 흥보 기분이 찢어집니다 지금. 자, 나머지 문제 접근하고 우리 현대문학으로 갈까요? 니은의 의미와 통하는 속담 금방 얘기했죠. 풍년거지가 더 새롭다. 나에 알맞은 진양조 가난타령. 자, 디귿과 관계 깊은 말. 디귿은 지금 돈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으로 돈의 권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돈의 위력. 3번에 돈도, 개도 돈만 있으면 멍첨지. 돈이 있어도 개 같은 놈이라도 뭡니까? 뭘 한다? 벼슬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돈으로 뭐 벼슬을 주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보십시다. 라버는 라에서 흥보가 돈에 대해 생각하는 바와 거리가 먼 것은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다. 돈은 사람들의 운명에 지대한 권한을 갖는다. 일반인의 생각이면 흥보의 생각도 될 수도 있죠. 돈은 가치 있게 써야 한다. 이것이 흥보의 가장 주관적이며 가치 있는 생각입니다. 돈으로 자신의 일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위세를 떨치려고 기민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지문이 답이다라는 것. 이렇게 우리 판소리만 보더라도 그 형식과 내용에 따라서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문학의 흐름을 보지만 작품론으로도 많은 문제가 나오니까 좀 더 깊숙하게 꼼꼼하게 학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방향성은 여러분이 고전문학의 흐름 문제, 그죠? 실전 문제를 두고 조금 더 꼼꼼하게 보고 기회가 닿을 때 또 좀 더 깊이 있게 심학습합시다. 자, 현대문학 조금 시작해야 다음 시간에 조금 짧게 끝날 수 있습니다. 뒤에 보시죠. 자, 441쪽입니다. 현대문학. 현대문학의 기점은 가보경장이죠. 저희들이 지금까지 고전문학을 두 개로 나눌 때 고전문학에서 가보경장 이전입니다. 근대문학, 조선 후기까지 매듭이 되고 가보경장이 현대문학이에요. 시대 구분의 개화기 1910년부터 저는 이제 일제강점기에 비롯되죠. 그래서 민족순환기에서 일제강점기 1945년 해방공간 50년 이후에 전후문학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시대를 한번 정치사회에서 구분하면서 간단하게 중요한 것, 즉 시대별 특징, 갈래별 특징, 작가. 또 하나 잊지 말 게 문단 동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대문학부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미리 한번 딱딱딱 지적해 놓고 갑시다. 개화기 10년대 문학에서 여러분 4번의 신소설 442쪽에 신소설이 있습니다. 그 스몰 A, 라지 A.
그리고 일제강점기 445. 예, 여러분 전반적으로 갈래빌기 있죠. 445쪽에 1번, 2번 있죠. 낭만주의 시 라즈비. 다음 447쪽에 20년대의 소설 라즈시. 30년대 갑니다. 30년대. 449쪽에 있죠. 30년대는 그 1번의 시적 상황 특성이 있죠. 그 1번에서 5번까지 쭉 묶어보세요. 그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 반가로 1번 시적 상황 및 특징 있잖아요. 특성. 거기다가 라지 D. 그리고 451쪽에 청록파 끝부분에 청록파고 다음에 저항시, 그 다음 저항시. 거기 두 개 묶어서 라지 E. 30년대 소설은 453쪽에 우측에 주요 작가 있죠. 그 목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라지 F. 다음 해방 직후 전후의 문학. 뭐 쭉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해방 직후에 시가 있습니다. 456쪽에 큰 3번 있죠. 1950년대 시. 얘에다가 G, 라지 G. 50년대 소설 H. 그 다음에 뒤에는 뭐 개괄적으로 한번 보되 463쪽에 참고를 한번 보세요. 참고. 주요 문해지 및 잡지 있죠. 마지막에 I 이런 정도. 그러니까 현대문학사에서는 이런 것이 한번 이런 거 중점적으로 한번 쭉 보면서 전반적인 흐름에 골격을 짜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앞부분에 한번 차근차근 한번 지적하면서 비중 있는 내용도 간단간결하게 요약적으로 언급하면서 한번 우리가 훑어봅시다. 먼저 1번 개화기 하면 시기적으로 1894년에서 1908년까지 개화기 문학이다. 아직도 근대 연장입니다만은 1894년 갑오경전에서 1908년 정치사가 아닌 문학적 특징으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정치사는 10년이죠, 그죠? 병술국치. 여기는 이제 소년창간호가 발간된 연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학사는 문학에 맞추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개화기의 특징이 한마디로 뭐예요? 이 개화기는 과독입니다, 과독이. 개화기는 과독이다. 모든 갈래가 소설은 실소설, 현대소설로 얽어가는 과독이. 시가는 창가, 가사, 신체시. 이런 과독이 있죠, 그럼. 현대시로 옮아가는 과독이. 현대소설로 옮아가는 과독이적 갈래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점이 조금 중요하겠죠. 10년대는 가수 얘기하고. 여러분 1번 개화가사. 거기 개념의 첫째 줄 용담유사 밑줄. 용담유사. 여기 출발하는데 이거 적어 놓을게. 동학 포교 가사집입니다. 동학 포교 가사. 동학을 포교하기 위한 가사집이야. 용담유사. 조순욱이 가사집인데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대한매일신보 밑줄. 다음에 여기 개화가사는 보면은 이번 형식의 사음보예요. 사음보. 애국계몽이 주제. 여기 밑줄. 그 다음에 창가 보죠. 창가. 정의 삼원법격 밑줄. 형식의 초기에는 사사쪽 얘가 개화가사고 6575, 855 삼원법입니다. 합해가지고 개화가사 그러는 거예요. 여기 창가가사는 개화가사와 창가를 합해가지고 창가가사 이렇게. 처음에는 사사조의 삼원보 개화가사에서 사사조의 사원보에서 지금 7호조의 삼원보로 옮아간다. 창가는 보면은 문명개화의 시대적 필연성 이런 것. 작품으로 경부철도 노래 밑줄.
경부철도 노래 최초의 7호조 창가입니다. 최초의 7호조 창가 경부철도 노래. 여러분 그 위에서 넷째 줄 동그라미 네 번째 끝에 있죠. 자, 신채시 읽어두고 신소설 볼까요? 아까 잠깐 얘기 드렸습니다만 1900년대 중반 1906년입니다. 혈앤후 17년 이광수의 무정 한 11년 정도 돼요. 과도기적이죠. 특징 한번 읽어두시고 우측에 작품에서 주요 신소설 작품 봅니다. 이인직 알아두세요. 이인직 호가 국초입니다. 이인직 친일주의자예요. 국초 이인직. 예, 그래도 소설 문학의 공헌은 일정 부분 했죠. 혈앤후 만세보의 연재 최초의 신소설이죠. 그 외에도 은색의 이혜조의 자유종 정치소설, 최찬식의 초월색, 안국선의 금수회록 이런 건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역사전기류 옆에 1905년 전후입니다. 1905년 전후. 1905년 하면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던 우리나라가 바야흐로 일본의 식민지로 바로 망국의 길을 걸었던 그와 같은 기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작가들이 누굽니까 하면은 민족 사학자들이에요. 보면 박은식, 신채호 이런 사람들. 아무래도 문학성은 떨어지겠죠.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은 3번의 의 보세요. 민족주의적 저항문학이다. 그러니까 민족의식 고치의 목적이 있었어요. 자, 작품에 보면은 신채호의 얼지문덕전, 그죠? 기억에. 미연에 보면은 신채호 이태리 건국 삼걸전, 박은식 서사건국지 등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문학성보다는 시대성에 강한 뭡니까? 그와 같은 내용을 풍기면서 뭐다? 바로 역사전기류 소설을 민족의식 고치에 따라 적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창극, 심파극의 심파극 한번 보세요. 상업주의적 대중연극 밑줄. 10년에서 30년까지 유행하는데 여러분 극단 있죠? 혁신단, 문수성, 유일단 말고 가장 심파극을 많이 공연한 단체 극장이 동양극장. 이건 한번 얘기했을 텐데 동양극장. 우리 극문학의 흐름에서 동양극장이 그 20년대부터 30년대까지 심파극을 가장 많이 공연한 극장이에요. 다음 자유시. 자유시는 바로 이제 최초의 현대 자유시가 불놀이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보면은 태서문예 신보 밑줄. 그 뒤에 가면 번역시로 서구문학의 도입에 공헌합니다. 따라서 태서문예 신보는 원래 이건 보면은 뭐냐 하면은 그 서구의 상징주의 시를 많이 번역합니다. 김안서, 김억이 활약을 했고 그 특징 한번 읽어두고 작가의 김억, 호가 안서입니다. 김안서. 김소리 스승이죠. 주요한 불놀이 밑줄. 그 글상자 보고 있습니다. 이 최초의 현대시잖아요. 이건 창조, 그 발표지가 창조입니다. 자, 소설 보면은 이번에 이광수, 이번에 1번이죠. 이광수의 어린 희생 밑줄. 밑에서 셋째 줄. 이광수의 어린 희생이 최초의 현대 단편이에요. 현대 단편 소설. 그리고 2번이 중요하죠. 이광수의 무정 1917년 매일신보 연재. 최초의 현대 소설입니다. 장편 소설. 자, 2번부터 일제강점기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죠. 아무래도 우리 민족이 식민지 시대니까 이 일본으로부터 많은 현대적 문학 요소가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따라 막 이 오락가락해요. 그죠? 탄압도 있었고 또 문화정책으로 바뀌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시대적 특징에 따라서 우리들의 작가들의 대응 방식은 어땠으며 대표적인 갈래들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나타났을까? 대응 방식은 어땠을까? 이 점에 초점을 두고 한번 고려해서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일제강점기부터 이어갑시다.